안녕하세요. ABC 코스입니다. 크로스핏 커뮤니티에 지금 또 굉장한 뉴스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1년에 크로스핏 게임즈의 타이틀 스폰서가 선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어젯밤에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전까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크로스핏 게임즈의 타이틀 스폰서는 리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로 계약이 이제 끝났죠. 바로 다른 브랜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크로스핏 HQ에서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브랜드가 될 것이다 막 카드라 통신은 많았어요. 여러분들 뭐 다들 막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크로스핏 게임즈를 후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나이키에서는 앞으로도 크로스핏 게임즈를 후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키의 어떤 특성상 게임즈 전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상위 선수들 한두 명한테 투자해도 그 효과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맷 프레이저죠. 맷 프레이저 전에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 선수 중에는 조시 브리치라든지, 또 그다음에 유명한 크로스핏 체육관 인빅터스, 한참 그 당시에 2010년 초반에 잘 나갔던 그런 체육관들을 후원을 하면서 나이키에서 매트콘이라는 신발 시리즈를 만들어냈고요. 그 매트콘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신어본 적은 없고, 매트콘 제가 1인가 2를 한번 신어봤을 때는 사실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리복 신발을 워낙 계속 신어왔고, 리복에서 스폰서십으로 오랫동안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나노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노가 나이키를 따라가기에는 좀 너무 많이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도 많이 따지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패션적인 부분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이키에서 굉장히 잘 충족을 시켜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맷 프레이저를 통해 크로스핏 게임즈의 이제 챔피언이 신는 그런 신발로서 나이키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이키라는 이제 큰 대기업, 스포츠계에서 넘버원인 기업이 하나의 어떤 스포츠 전체를 후원한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크로스핏 게임즈의 타이틀 스폰서가 됐냐? 노블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노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4년에 설립이 됐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결국은 태생이 크로스피터들을 통해서 이제 탄생이 된 거죠.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제 운동 커뮤니티 브랜드를 통해서 이 브랜드가 런칭이 됐어요. 그런 크로스핏을 통해서 런칭된 브랜드들이 많죠. 로그도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제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로그 같은 경우는 크로스핏 선수들이 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 향상이라든지 선수들이 입는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복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쟁자들이 생기게 되고 크로스핏 커뮤니티를 타겟팅을 해서 만들어낸 회사가 노블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유명 선수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티아투미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리복하고 계약을 계속 단연간 하다가 작년 재작년쯤에 노블하고 계약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티아투미뿐만이 아니라 캐서린 데이비스 도러, 브룩 앤스, 그 다음에 브룩 웰스라는 선수도 있고, 알렉스 스미스, 샘 댄서, 스테파니 정, 이번에 이제 2020년에 크로스핏 게임즈 3위를 차지한 저스틴 메데이로까지 해서 현재 핫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선수들을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블 옷들을 저도 어쨌든 크로스핏 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도 유익 있게 보면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잘 뽑아요. 티셔츠나 이런 것도 리복에서 10년간 크로스핏을 후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은 거라고 보면 저는 나노 시리즈 하나가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의류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크로스핏 게임즈 선수들이 입게 하고 이런 의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입진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로스핏이 막 핫하게 떠올랐을 때는 사실은 크로스핏 리복 의류를 많이 입었지만,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사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그냥 심플하고 그냥 간단한 로고 브랜딩이 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잘 팔렸지, 리복에서 뭔가 디자이닝을 해서 크로스피터들 위한 약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사실은 저도 많이 입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훌륭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로그 티셔츠라든지 나이키에서 심플하게 나온 티셔츠, 나이키 애슬릿 티셔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신었던 신발 중에는 나노가 가장 그 기능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블에서도 신발이 나오고 신발 라인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채감도 있고 되게 깔끔한 라인으로 만들어냈는데 노블 신발을 신어본 적은 없어서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해외 평으로는 쓰레기다 뭐 이런 평도 있고요. 어쨌든 신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고 저거 입고 싶다 사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가성비죠. 가격이 좀 사악하더라고요. 신발이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국내에서 뭐 한 15만 9천 원에 판매가 되더라도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인터넷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신상품도 뭐 12만 원, 13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노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8만 원, 19만 원대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키보다 더 비싼 거죠. 뭐 의류 라인도 저렴하지는 않아요. 의류 라인도 가방도 한 20만 원대가 되고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제 타이틀 스폰서로서 이제 브랜딩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것인가. 뭐 물론 전 세계를 타겟팅을 하고 아시아 시장은 이제 서서히 타겟팅을 하겠죠. 3년 딜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좀 가격대가 좀 사악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타이틀 스폰서를 노블에서 이제 하게 됐다는 이제 발표가 났고 3년 딜을 하고 발표한 거는 올해가 역대 최대로 많은 상금을 지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노블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좀 견고하고 굉장히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인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본인들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2010년에 리복이 크로스핏에 이제 스폰서십을 맺으면서 시작했던 그런 계약보다는 훨씬 더 좀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리복 같은 경우는 그때 밴드 약간 리뉴얼 개념으로 해가지고 로고도 완전히 바꾸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벡터 로고 같은 걸 썼었는데 로고도 리복 로고를 좀 바꿨고 리복이 피트니스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냐면 크로스핏 체육관들을 설립을 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리복 크로스핏 뭐뭐뭐 체육관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브랜딩이라든지 체육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리복을 달고 있던 체육관들은 거의 지원을 다 장비 지원을 받고 브랜딩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비용이 엄청나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화를 시키고 리복이 굉장히 이제 크로스핏을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좀 다시 각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리복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뭐 쉽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을 완전히 접수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후원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후원을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이 어떤 세일즈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주자로 이제 노블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마케팅 방향이라는 게 뻔하겠죠.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지속적으로 게임즈나 이런 크로스핏 관련된 이벤트에서 뭐 이제 의류하고 풋웨어의 스폰서 트레이드 마크를 갖는 거죠.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스폰서가 됐기 때문에 노출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전 세계적인 시장, 전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노블에서 뭐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시아 시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리복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이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싼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총판이 생겨서 가격을 뭐 조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는 굉장히 가격대가 좀 비싼 브랜드에 속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선수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될지 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느낌의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의 어떤 후원사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선수도 입고 나오는 크로스핏 게임즈의 어떤 그 저지라고 하나요? 이 선수 이름이 붙은 그런 것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노블 홈페이지에 크로스핏 관련된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크로스핏 티셔츠랑 탱크가 나왔는데 뭐 워낙 이제 기본적인 기본 티를 잘 뽑아내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느낌이 나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그리고 관심을 끄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2021년 새로운 크로스핏 게임즈의 타이틀 스폰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도록 하죠.